자, 이제 그 책임문제 이론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심오한 내용이에요. 이해하기가 수월하진 않아. 하지만 이제 잘 찬찬히 여러 번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 이제 바뀌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래서 재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제부터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겠다. 손익상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익상계는 뭐다? 항목별 공제한다. 이미 받은 거는 빼고 준다. 그게 손익상계인데 손익상계의 방법 중 방법을 이제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는데 요지를 보면 이겁니다.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공단이.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제3자의 불법행위, 가해자는 따로 있어. 따로 있는 사고야. 그러면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주고 나서 이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그랬을 때 대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이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지는 책임 한도 안에서 그리고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3자 책임 비율, 제3자 가해자의 과실률만큼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재근로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근로자를 대의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책임 비율, 피해자 책임 비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A, B.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이 제3자가 가해자니까 이 제3자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만 구상권을 청구한다. 피해자는 산재 입장에서 보면 수급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 몫이다 그건. 그 얘기예요. 왜? 피해자 몫까지 공단이 가져가 버리면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주니까 부담할 금액은 늘어나고 공단이 가져가 버리는 거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피해자 몫은.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해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해라. 그게 이제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이 취하던 공단 우선주의설을 따르면 전액 구상권이었어. 전액. 과실 이런 거 상관없이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냥 전액 다 받아냈단 말이에요. 공단이. 하지만 이거를 비례주의설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에 관해서 앞전에 2021년에 한번 대법원 판단이 있었어요. 그거를 산재에도 똑같이 적용한 거 2022년도에. 그래서 공단 우선주의설에서 비례주의설로 입장 변경한 것이다.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일부 보험에서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구상권과 미보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충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관해서 그동안 학설은 이제 공단에서는 공단 구상금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것이고 누구한테? 이제 공단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이 가해자한테 청구할 거 아닙니까? 가해자를 이제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구상권 청구하고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상권이
서로 상충이 되잖아. 예, 그랬을 때 그동안에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공단. PA 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대위한다는 이제 보험자 우선설을 취했었어. 지급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이제 상대설, 비례설. 그리고 피보험자의 손해가 전부 충당된 후에야 그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 보험자가 대위한다는 피보험자 우선설이 대립을 했어요. 누가 우선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사회보험자의 우선권 여기죠. 여기를 우선시 여겼는데 이제 바뀌었다.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제후 과실상계 적용을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과실이 30%인 재해자가 있어요.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1,000만 원의 일실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종전 판례대로 했을 경우와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했을 경우의 차이. 이제 앞산의 방식대로 하면 우선 손해배상 채권액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먼저 합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이제 30%가 근로자 과실이니까 70%는 가해자 과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70%를 받을 수 있지. 거기에다가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800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은 게 있네. 그러면 그거는 빼고 받는다. 예,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빵원이었어요. 빵원. 받을 게 없죠. 그리고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공단 부담금 손해배상 채권액의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을 구상권을 청구를 했다는 거죠. 전액 청구해서 전액. 그래서 공단의 구상권 가능한 범위는 700만 원을 전액 청구할 수가 있었죠. 공단에서는 800만 원을 썼지만 800만 원을 전액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채권 한도 안에서 가해자가 갖는 손해배상금보다 더 많은 걸 청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한도만큼만 청구하는 거예요. 책임 분담금만큼만. 그랬는데 공제후 과실상계를 적용을 하면 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은 1,000만 원에서 먼저 이제 공제를 하는 거예요. 먼저 공제를 하고 나서 과실상계를 한다. 예, 공제를 하고 났더니 200만 원. 200만 원의 70%는 140만 원. 예, 그래서 140만 원은 손해배상 채권액,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이 이제 130만 원이 생겼지. 여기서는 빵원이었잖아요. 받을 게 생긴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배상 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기지급한 유족급여의 800만 원에서 몇 프로? 가해자 과실 비율 70%. 그게 이제 560만 원. 560만 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해라. 그럼 나머지 140만 원은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피해자한테 돌아갔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살려준 거예요. 공단이 가져갔던 기존에는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쓴 돈을 가해자 책임 비율 한도 안에서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공단이 가져가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 뭐가 포함됐어? 피해자 몫이 포함된 거잖아요. 피해자 몫을 빼준 거지. 그 방식이 바로 공제를 하고 나서 과실상계를 해라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앞단에 나온 판례 내용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비슷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건강보험법에 따라
뭐를 할 수가 있어? 구상권. 예.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 아니라 전액 다 하지 말고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구상권을 청구해라. 그 얘기예요. 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비율 안에 피해자의 몫도 포함되어 있잖아. 피해자의 몫은 빼준다는 거지. 피해자한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면 가해자는 과실상계에 따라 제한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얼마만큼 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손해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본인 부담금 400만 원을 부담을 했어요. 공단 부담금은 60만 원이고 그랬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부상을 당했다라면 그러니까 이 사고가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넘어졌어. 나 혼자 넘어졌더라면 건강보험 통해서 치료비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본인 부담금은 400만 원이고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경우는 그럼 어떠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이 80%고 피해자가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는 6대 4로 부담을 하는 게 있었는데 가해자의 비율이 이만큼 80%를 차지했어. 그래서 종전의 판례대로 하면 공단은 가해자한테 공단 부담금을 전액 가져왔단 말이에요. 구상권 청구해서. 그럼 피해자는 400에 내 치료비 내가 냈을 거 아니야, 400. 그 중에서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200밖에 못 받았어. 왜? 가해자의 몫은 전체 1,000만 원에서 800만큼의 이제 가해자 책임인 거잖아요. 근데 600은 공단에서 가져가 버리면 피해자는 200밖에 못 가져가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자는 본인 돈으로 내가 200을 내 돈으로 내야 돼. 물론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겠지만 어쨌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은 480으로 줄었어. 이 480이 어떻게 나왔냐? 600만 원 중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 20%는 빼야지. 그러니까 이제 600만 원의 80%만 구상권 청구해라. 그게 이제 480이죠. 공단은 480을 가져가고 원래는 600 다 청구했었잖아. 원래는 600 다 청구했었는데 바뀌면서 그럼 120 남는 차액을 누가 가져가냐? 이 피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피해자가 원래는 200을 부담했었는데 120만큼 빠지니까 80만 부담하면 되지.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종전에 200이 아닌 120이 더해진 320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는 800을 내는 거예요. 480, 120, 320. 이거죠. 320에서 480 더하면 이게 800이지. 가해자는 똑같아. 어차피 800을 내는 건데 그거를 공단에다가 480 주고 피해자한테 320을 가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피해자의 실제 부담은 80으로 줄는 거고. 그래서 공단은 120을 못 받는 거죠. 그 원리입니다. 가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 공단금 부담하지만 피해자는 나머지 200만 원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해자 800, 공단은 그러면 손해 하나도 안 보네? 자기가 낸 돈, 공단에서 낸 돈 다 가져가니까 피해자만 200만 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뀌었죠? 공단 부담금 600만 원 중 피해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200만 원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이 결국 이게 120만 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공단에서 덜 받는 거를 피해자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거지. 결국 공단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여할 수 있다. 결국 요지는 핵심은 그거예요.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구상해라.
위 건강보험 관련 판례 내용과 산재보험에 있어서도 비슷해 원리는. 공단 구상금을 그러면 어떻게 구상금을 구하느냐.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 내용이 있어요. 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보험금 산정 시 손익상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법에 따라서 뭘 하겠습니까? 예, 구상권 청구하겠죠. 대위하에서 구상권 청구하는데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산재보험법 법 조항에 있어요. 이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한다. 이 대위권이 바로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대위권을 행사하는 게 구상권인 거고.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 행위로 죄가 발생을 하지 아니하다. 1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손익상계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구상권. 요게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제3자가 가해자예요. 책임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 책임이 있어. 그리고 여기 근로복지공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데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데 제3자 쪽에다가 근데 하나가 더 늘어났어. 누구의 책임이 늘어났냐면 1번, 2번, 3번이 늘어났는데 3번은 사업주의 책임이에요. 사업주. 그러면 사업주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할 때 빼고 해라. 이 사업주 책임만큼은 빼고 하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거를 공단에서 전체를 다 구상권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주 책임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가해자는 사업주한테 다시 또 구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상소송의 순환적인 여기서 구상했다, 여기서 구상했다가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공단에서 처음에 구상할 때 사업주 책임분만큼은 빼고 해라. 보통 이제 사고가 있으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제3자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물론 뭐 안전배려 의무 위반 사업주 책임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임 비율이 뭐 5대 3대 2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5고 여기가 3이고 이게 2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8을 구상하지 말고 5만큼만 구상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8을 해봐. 그러면 이 제3자가 사업주한테 3을 또 구상해야 되잖아.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재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이 사업주는 피해자 근로자의 사업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이 둘 간의 공동불법행위가 생긴 거예요.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제 후 과실상계. 그런데 하나가 추가된 게 바로 이거예요. 뭐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이게 첫 번째 재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다음 그 다음에 또 뭐 재근로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해라 이거예요. 사업주 책임 비율도 빼고 예. 그래서 공단 구상금을 산정하는 방식 순서가 있습니다. 결국 공단 구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판례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제3자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다. 가해자의 책임 한도 안에서 가해자의 책임보다 더 많은 거를 구상권 청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이거는 손익상계죠.
공제 후 그 다음에 과실상계. 근데 여기서 공제 후 과실상계를 하는데 재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이 이제 사업주 과실비율도 또 공제를 해라는 거예요. 사업주 과실비율. 그래서 사업주 과실비율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제3자 또는 그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재구상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환적인 구상소송 구상하고 여기다 구상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사업주 책임 비율만큼은 빼고 구상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게차 여기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좀 단순화 시킨 거예요. 지게차가 ENC 소속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을 했어. 이 지게차가 가해자, 제3자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어. 그리고 요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 사업주가 있어. 그래서 지게차 과실, 사업주 과실, 피해자 과실. 그럼 공단의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때 재해자, 가해자, 지게차 기사 요만큼만 구상권 청구하라 이거예요. 예, 사업주 과실 일단은 피해자 과실 부분은 빼고 피해자 과실 부분은 빼고 그리고 사업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빼고 두 번의 공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산재에서 받은 돈이 얼마냐? 장례비 2,400만 원 그리고 유족급여 2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험사 지급 내역은 일실수익이 2억 3천만 원을 줬고 장례비로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피해자 과실은 30%예요. 피해자 과실은 30%고 사고 이해관계자 책임 비율은 지게차와 사업주의 책임 비율이 6대 4야. 6대 4. 그래서 요 둘 사이의 비율이에요. 둘 사이의 비율. 요 둘 사이에 6대 4. 뭐 피해자 과실은 빼고 나머지에 있어서 둘 사이에 6대 4. 그랬을 때 구상금을 얼마를 청구할 거냐?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을 한도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장례비를 얘기한 거죠. 500만 원에서 피해자 과실 부분 뺀 가해자 과실 70%가 되겠죠. 피해자 과실 30%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또 지게차 과실만큼 이만큼이 이제 한도액인데 공단 구상금은 재근로자 과실 비율 공제하고 나서 사업주 과실 비율을 또 공제하라고 그랬어. 두 번 하라고 그랬어. 두 번. 그래서 2억 3천만 원 장례비죠. 장례비니까 240만 2,400만 원.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에서 재해자 근로자의 과실 비율 빼고 1-30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 거? 사업주의 책임 비율만큼, 과실 비율만큼 이 500만 원에서 장례비 500만 원에서 사업주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1- 과실 거기에서 다시 40% 사업주 과실이 40%니까 이 사업주가 지어야 되는 책임인 거죠. 요거는 이 장례비에서 사업주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주한테 받아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여기서 구상할 때는 빼고 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공단의 구상금액은 그럼 결국 얼마냐? 이 둘 중에 작은 거 210만 원과
1540만 원 중에 작은 거는 210만 원이죠. 그래서 요만큼만 공단이 구상이 가능하다. 공단은 쓴 거는 많죠. 얼마 썼어요? 장례비로 2,400만 원 썼죠. 하지만 2,400만 원을 전액 구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3자 즉 가해자의 책임만큼을 한도로 하니까. 근데 그것도 500만 원이 한도가 아니야. 500만 원에서 뭐 빼야 돼? 피해자 과실 빼고 그리고 사업주 과실 빼고 2번 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만큼만 구상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제 일시수익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3자의 손해배상액 책임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2.3억에서 이건 이제 공단에서 준 돈, 거기서 1 피해자 과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과실만큼 이만큼을 한도로 하는데 이제 보험사에서 요거는 이제 한도로 하는데 공단에서는 그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공단에서는 유족급여로 2억 6천만 원 썼죠. 2억 6천만 원에서 재해자 과실만큼은 공제하고 재해자 과실은 공제하고 이만큼을 구상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제 손해액에서 2억 3천에서 재해자 과실 뺀 거에 다시 사업주 과실 뺀 거 요거는 빼고 구상해라 이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막기 위해서 요 사업주의 책임 분담금만큼은 빼고 구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7, 60000000 이렇게 나오고 이 둘 중에 작은 거, 작은 것만큼만 준다. 그래서 구상금 합계는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2개를 더해. 그래서 요만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좀 단순화시킨 거고 실제 문제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는 쭉 한번 달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같이 함께 해서 이제 감사하고 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풀이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